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칭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8일 서울 성북구 중국 대사관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초청해서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한국에 불만을 쏟아낸 칭 대사의 말에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좀 격화시키는 발언을 해서 어떻게 야당 대표가 국민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듣고 한마디도 안 하느냐,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있어서 우리 이대영 선생님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외교관이신 이대영 선생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자, 지금 한국에 대해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굉장히 그 불만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지금 싱하이밍 주한 대사가 이게 지금 형평성이 맞느냐는 얘기를 먼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대영 선생님이 그 외교관 하셨으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우리가 정당의 대표 입장에서 네. 주한 외교 사절을 못 만날 이유가 없지요. 네. 서로 이제 관심사가 있으면 만나는 것도 좋은데, 네.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사정은, 예, 국민들이 다 아다시피 이제 지금 북핵 문제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어려운 그런 말하자면 뭐 살얼음판 우리가 걷는 것처럼 지금 전국이 어려운데, 네. 대통령은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참 냉각됐던 그런 한미 관계를 복원해 가지고 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이제 좀 더 돈독히 해서 좀 어떤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미국의 적극적인 그런 그 도움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네. 또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쨌든 그 국회의원 의석수로 봐가지고는 제1야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1야당의 그 당 대표가 네. 그런 정부, 말하자면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다니면서 이렇게 참 그 한미 관계를 복원하고 그동안에 또 소원한 그런 관계에 빠졌던 한일 관계를 복원해서 말하자면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강화하려고 애쓰는데, 네. 이건 뭐 찬물 껴는 식으로 말해 당 대표된 사람이 야당 대표된 사람이 말이에요. 굳이 지금 뭐 그 교환 그 중국 대사를 만나야 될 이슈도 없는데 말이요. 네. 찾아가가지고 더군다나 뭐 강사로 무슨 중국 대사를 초청한 것도 아니고 거기 중국 대사를 찾아가가지고 말이요. 중국 대사의 그 결국 넋두리지요. 왜 넋두리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의 중국의 관계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가지고 타이완의 이제 어쨌든 그 생존권 문제로 자꾸 중국에서 어쨌든 무력을 해도 이제 그 타이완을 갖다가 이제 뭐 굴복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 말하자면 세계 평화를 지키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그 지금 우크라이나 마찬가지로 그 자기 국민 자기 나라에 대한 그 말하자면 사실 영토권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자꾸 중국에서 어떤 그런 이 힘이 많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타이완의 어떤 독립 문제를 위협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도 지금 이쪽 그 우리 아시아의 극동 쪽에서 말이에요. 언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무력 충돌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네. 이런 저런 걸 떠나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시통 터지게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 찾아가고 자기도 서로 이제 무슨 말하자면은 중국 대사 입장에서는 어떤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뭐 이렇게 한국에 좀 이렇게 좀 뭔가 응원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또 지금 이재명이는 전국에서 코너에 몰리고 그러니까 그 쓰잘데없는 지금 뭐 후쿠시마고 원전 예. 그거 방류하는 문제 가지고 예. 그 데모하고 말해 자꾸 충동질하고다가 결국은
중국 대사까지 찾아간 그런 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은 좀 시통 터진 짓 하지 말고 가만히나 있어야 될 사람이 말이에요. 네. 난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죽고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 지금 정치권에 나와가지고 뭐 그 대통령 출마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또 거기 송영길 지역구가 나왔다가 민주당 대표가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보고 그러면은 네.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어떤 국민을 위한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네.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야.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지금 국민들이 자꾸 그런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심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네. 시들이 돌아가는 거 보면 말이야 속이 터져가지고 말이야. 그냥 네. 정말 뭐 가서 몽둥이질이라도 하고 싶다는 거야. 네. 이재명 같은 사람 말이야. 예. 왜 지금 이런 시국에 가서 가만히나 있지 말이야. 중국 대사를 만나고 그러냐고. 네. 둘이 가서 합의한 게 뭐예요? 결국은 중국 대사는 중국 입장을 좀 어떻게 한국에서 좀 어떻게 좀 응원해달라는 건 거고. 예. 이재명이는 자기가 여러 가지 자기 뭐 그 사법 문제다 등등 그 누구요? 최근에 그 뭐 무슨 위원인가 말이야. 그거 네. 누구지요? 그 사람 그 저 무슨 저기 뭐야 민주당 무슨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야? 뭐 사람 잘못 선정해가지고 이래경. 이내경 예. 이내경 씨 문제 때문에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까 말이야. 결국 그런 데까지 찾아가서 그런 짓 하고 오는데 그건 정말 그건 상식에도 안 맞는 일이고 네. 차라리 그냥 제가 좀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국민들 위해서 좋은 거예요. 왜 그런 짓 하는지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제 입장에서도 어디 중국과는 너무 이제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좋을 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제 천년에 우리 그 속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저도 중국 시장이 이제 다 적극 크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미련을 두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것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그건 가까워지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뭐 그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어쨌든 중국의 속국은 아니지만은 뭐 중국이 옆에 있다가 뭐 따놓고 얘기해서 어떤 고구려 시대 잠깐 우리가 이제 참 만주조약 외에는 말이에요. 무슨 그냥 중국이 우리나라 갖다 그 무슨 저 아주 속국처럼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임금 죽으면 그거 뭐 그 후계자 네. 저기 하는 것도 가서 중국에 가서 무슨 참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관계 오래 유지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거를 되돌아볼 필요 없이 같이 그 선의에 서로 참 이웃관계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국에서 하는 짓은 만일에 우리가 어떤 북핵 문제로 해가지고 남북 간에 또 6.25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네. 우리가 중국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미국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미국 편에 서야죠. 당연히 미국 편에 서야지 우리 안보 문제도 그러고 예. 도대체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어정쩡하게 이제 지난 과거를 보고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전부 그런 일들이 뭐 가서 문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뭐 중국에 그 친선 방문해가지고 말이에요. 혼밥 뭐라 하잖아요. 네. 뭐 몇 끼 중에서 뭐 혼자 앉아서 밥 먹고 말이에요. 뭐 국빈 대접도 못 받고 그런 저기 받고 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도대체 지금 뭐 원전 문제도 전부 그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원자력 발전소 말이야. 그냥 그거 이 중단시키고 무슨 태양광 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중국 전부 갖다 자재 갖다가 싼 자재 갖다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원전은 원전대로 지금 해서 지금 잘 안 돌아가는 데다가 그거 중국에서 무슨 기자재 갖다가 그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지금 뭐 호남 쪽에 어디요 거기도 그냥 매 40조인가 뭐 들여가지고 한 게 그냥 좀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신한. 신한. 네. 그리고 도대체가 지금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금 오늘 중국 대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중국하고 무역 적자 일어난 게 결국은 다 어쩌고 뭐 그런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를 멀리하고 이제 하는 바람에 그게 한국 무역 적자 났다는데 설사 무역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나빠져 가지고 그러면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우리가 그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미국을 선택하자면 우리가 생존하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시통 터지게 그래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대통령은 그냥 어떻게든지 해서 지금 그런 미국하고 관계, 일본하고 관계를 복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경제도 살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G7이 됐다는 거는 우리도 이제 세계 평화나 어떤 우리 세계 어떤 경제 발전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큰 이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마당인데 네. 여기서 만약에 이쪽 아시아 쪽에서 어떤 좀 중국하고 그 타이완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만약 무력 충돌이 난다면 우리가 어떤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중국 편 들어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편에 서 가지고 중국을 그 누르는데 이렇게 같이 일본하고 공조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힘센 미국 쪽에 가야지 우리가 지금 나라 안전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이 그래요. 우리 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중국 시장에 대한 큰 욕심을 좀 버려서 당연하지요. 탈중국 해야 되지 않나는 이제 말씀을 당연하죠. 드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그 일본 그 후쿠시마 네네. 뭐 사실은 그 오염수라고 하지만은 이제 이 방류할 때는 처리수가 되잖아요.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염수라는 표현 쓰는 자체가 벌써 조금 문제가 있고 저는 이제 처리수라고 표현을 쓰고 싶은데 예, 맞는 이게 말씀이에요.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사실은 그 처리수는 우리가 그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런 그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뭐 국제적인 그런 기관에서도 이거는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그 광우병 똑같이 광우병. 광우병 그런 것처럼 지금 해나가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행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지 않도요. 그 AI EA인가요? 저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요. 예. 그런 지금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그 배수 처리 문제는 네. 과학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절대로 어떤 그런 그 거기 그 배수를 갖다가 이제 그 방출하는 것이 정말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겠냐 없겠냐 방출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이렇게 해야 되겠냐 이거를 그 지금 아마 우리나라도 참여가 열 몇 나라 다 과학자들이 참 거기에 그 국제 원자력 기구에 참가해가지고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지금 우리 국민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자꾸 충동질 해가지고 막 꼭 옛날에 그 저 뭐 광우병 그때 마냥 뭐 미국에서 뭐 소고기 수입해서 먹으면 무슨 뭐 머리에 무슨 구멍이 뚫리느니 말이야. 그런 공포감 생각과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그 원전에서 그 예를 들어 폐수를 갖다가 이제 방류했다가는 뭐 우리나라 큰일 나는 것처럼 자꾸 막 과장 뭐 반대 운동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일부 지금 여기 그 정통 과학자들이 뭐라 하냐면은 후쿠시마 쪽에서 그 이제 태평양 쪽에 있잖아요. 후쿠시마가 거기서 어떤 폐수를 방류한다 하더라도 그게 해류가 이렇게 이쪽에서 쭉 해류가 흐르는 방향이 그 우리 물이 방향이 아니죠. 예, 태평양 방향 흘러가가지고 우리나라 쪽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거야. 그게 돌아오는 게한 예, 그렇다는 거야. 오히려 그 지금 저쪽에 그 산동만도 쪽에 있는 그 중국의 그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거기서 방출하는 그 삼중수소라고 하나요? 그게 삼중수가 오히려 우리 쪽에 이제 그 우리 해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큰데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비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해요. 중국 문제는 말 한마디 안 하면서 그냥 그 지금
그 일본에서 지금 그렇다고 당장 무슨 뭐 폐수를 갖다 언제부터 방류한다고 결정 난 것도 없잖아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냥 막 그냥 뭐 무슨 뭐 반대 뭐 규탄대라고 그러면 말이야. 아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지금 한일 관계 그 동안에 이제 그 한 걸 복원해가지고 좀 관계도 이렇게 긴밀해서 이제 북핵 문제뿐만 아니고 경제 그 소위 그 반도체 문제든 여러 가지 저기서 그 일본하고 그 협력을 더 강화하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예. 자꾸 식통터지게 반대 짓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도 그러고 좀 이재명이도 그러고 이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라기보다는 막 정신 빠진 사람들의 일반 그 평범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그 뭐랄까 가시도 치고 말해 자꾸 무슨 충동질 해가지고 자꾸 나라를 갖다가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 같은 이제 느낌을 갖는데 이게 네. 저 혼자 개인 생각만이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건전하게 정말 그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국가에 대한 그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좀 같이 참 아니 남하고 싸울 땐 싸우지만 말이야. 잘 지금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중에가 그냥 눈콧뜰 데 없이 지금 그 다니면서 그 외교하고 그냥 문제 지금 문재인 시대 저기 한 거 그냥 어지러진 거 말이야. 예를 들어서 무슨 그냥 아무 쓸데기 없는 짓 하는 놈들한테 그냥 세금 낸 돈 퍼져가면 시민단체 그런 거 그냥 바로잡으려고 정말 공분서주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걸 갖다 도와주진 못하고 앉아가지고 사사건건이 반대하고 무슨 탄핵이 어쨌든 그딴 소리 나고 앉아.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을 때 명확한 사유가 있어 탄핵 문제가 되는 거지. 자기들 되기 싫다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아무나 국민들이 그 정당한 절차하고 저 선거에 뽑은 대통령 갖다가 덮어놓고 그냥 되기 싫다고 탄핵한다고 탄핵이 되는 겁니까? 네. 정신 빠진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보고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도움되는 일을 못한다면 가만히나 입이나 닫고 좀 앉아가지고 좀 조신하게 겸손하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이재명 그 대표는 말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저질러 놓은 거에 말 전부 하면 자기 책임 없다. 전부 자기가 안 했다. 거짓말 그냥 이거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그 문재인 같은 사람은 자기 시대에 말이야 간첩들 자꾸 그 해야 될 때 내뼈 둬가지고 전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뭐 전체가 그냥 간첩들이 몇 명이 어디서 지금 무슨 활동하는지 그리고 소위 그 언론에 무슨 도대체 무슨 사사건건이 하면 말이야 그냥 트집만 잡고 말이야 이시경 만드는 거에서 어떤 그 반성 안 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보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가서 몇 년 고생하고 나왔는데 문재인도 가서 그만큼은 최소 가서 좀 가서 감옥에 보내가지고 살고 나와야지 국민들 감정이 풀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 생각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얼마나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저도 이제 방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후 2015년 현재 호주 출장 당시엔 김 처장이 이 대표의 질문에 대비해 공영방송이라고 하고 관련 있는 자료를 KBS, 챙겨왔고 MBC가 김만배 씨 등 민간 지금 사업자가 방송을 사업에 참여하는 너무너무 부분 등을 엉터리로 이 하고 시장과 있거든요. 논의했다고 맞아요, 지적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KBS 같은 경우는 당시 좀 두 사람이 요트에 이영통 함께 기자가 탔고 함께 아주 맥주도 마시는 등 김희철 사기에 사장 의한 그다음에 분위기에서 대화가 보도본부장, 오가기도 했다고 보도국장 덧붙였습니다. 나갈 때까지 반면 이 대표 측은 나갈 이전 때까지 부장이 자기는 의견과 거기서 경험을 섞어 말하고 데모하겠다 있다며 그러면서 지금 직접 경험한 사실만 일체 대답하라고 일을 하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오로지 그 이 대표 일에만 하고 측은 있거든요. 과거 세미나 등에서 근데 김 이때를 처장을 본 같이 적은 해서 있을 수 있지만 누구인지는 MBC도 인식하지 지금 못했고 마찬가지로 대화를 같은 나눌 분위기가 만한 흐르고 상황도 있습니다. 아니었다는 예,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 정부 처장이 호주 관계자들도 출장에 이게 동행한 건 유전 지금 본부장을 보조하기 정상적이 위한 아니다. 거라며 공영방송이 패키지 여행에 같이 뭐 참석했다고 민주노총 해서 방송이지 다른 이게 어떻게 일행까지 공영방송이 모두 할 기억할 수 정도로 없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손을 이제 2주 본다는 뒤에 얘기를 많이 다음 듣고 재판에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이 그리고 유전 그 본부장을 이동관이라고 신문할 있거든요. 이 대표가 예, 이동관 직접 씨요. 유전 예, 본부장과 예. 문답을 현재 뭐 주고받은 대통령실에 주로 그 언론 부분을 또 맡고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방통위원장으로 지금 내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대요. 예, 보니까. 예. 그러니까 벌써 또 이동관에 대해서 막 이제 흠잡기 시작해. 예, 흠잡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아주 적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제가 예, 대통령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데 너무 이 점잖하게 그냥 좋게 악에 대해서도 그냥 아이 저 힘을 저게서도요 그거 지금 좌파 언론들 말이에요 이게 정말 당권 발동해서 그렇게 날뛰지 않게 이렇게 날뛰지 못하게 대하지 않으면요. 예, 아이 국민들이 이게 자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너무 그냥 신사적으로 해주니까 말이에요. 이놈들이 그냥 한개 몰고 날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KBS 사장인가 하는 사람 뭐라 했어요. 최근에 말이에요. 뭐 분리수거 분리징수만 안 한다 그러면 자기가 사표내. 집간 놈이 사표내고 안 내는 게 무슨 조건부 붙여가지고 그런 그게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해야 될 얘기입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참 부끄러운 언행을 하지 말아야지. 그게 뻔뻔스러운 놈들이지. 그래 여태까지 한 거에 어떤 반성 안 하고 말이야. 그냥 무슨 그걸 굉장한 무슨 아주 특권 마냥 말이야. KBS 사장인 게 무슨 지들 월급 많이 타먹고 하라고 시켜놓은 자리입니까? 전부 쓰잘데없는데 돈만 써가면서 무슨 공영방송에서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그 지경 된 거 아닙니까? MBC 쪽으로 말이야. 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반성 못하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냥 가가지고 거기 가서 멱살을 자꾸 끌어내리든지 이런 방법 하지 않으면은 아주 국민들 부글부글 끌어가지고 또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예. 그냥 이거 자꾸 대통령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안 하면은 자기들에도 가가지고 그냥 실력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제일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예.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이런 내용 때문에 이대영 선생님이 건강까지 해칠까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나이 80 넘은 사람들이 사실 젊은 사람들이 좀 나서줘야 되는데 그냥 지금 다시 되풀이하지만 우리 정부이 편안한 것 같지만은 살얼음 가는 것 같아요. 하나 이제 와장창 무너지면은 그냥 전체가 다 우리나라가 도미노 현상 나가게 돼 있는데도 말이야. 이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들이 말이야. 반성하고 자숙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꾸 날뛰고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이 좀 방송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래서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심 좀 나가게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대영 선생님 오랜만에 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역시 애국 정신이 아주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 확인을 했고 아무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데 있어서 우리 이대영 선생님 더욱 건강하셔서 좋은 목소리를 좀 계속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 의원님한테는 건강하시고요. 다시 또 뵙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대영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